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푸시킨. 안녕하세요. 프리리딩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문학의 거장이자 국민 시인으로 불리는 알렉산드르 세르게예비치 푸시킨, 그리고 그의 영원한 걸작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에 대해 깊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는 단순한 문학 작품을 넘어 시대를 초월하여 수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건네는 희망의 메시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푸시킨의 시가 왜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한 울림을 주는지 그의 삶과 사상, 그리고 시가 발표된 시대적 배경을 통해 면밀히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인 푸시킨과 그가 살았던 시대를 조명해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르 세르게예비치 푸시킨은 1799년 6월 6일에 태어나 1837년 2월 10일.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37년이라는 짧지만 강렬한 삶을 살며 러시아 문학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러시아 문학의 아버지로 칭송받으며 19세기 러시아 문학의 황금 시대를 연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푸시킨의 문학적 위치는 낭만주의 시대에 뿌리를 두면서도 러시아 사실주의 문학의 초석을 다진 인물로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했습니다. 그는 서유럽의 진보적인 자유주의 사상과 러시아 고유의 민족주의를 탁월하게 결합하여 러시아 문학이 서구 문학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러시아어의 문학적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확장시켰으며 이후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등 위대한 러시아 작가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푸시킨이 살았던 시대는 전제 군주제와 농노제가 견고하게 유지되던 정치적으로 억압적인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서구 유럽에서 유입되는 계몽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이 러시아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혼란과 변화의 조짐이 보이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1812년 나폴레옹 전쟁 이후 러시아 장교들을 중심으로 서구 문물을 접하며 개혁에 대한 열망이 커졌고, 이는 1825년 데카브리스트의 난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푸시킨의 작품 세계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자유로운 사상에 심취하여 당대의 전제 정치와 사회적 불합리성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시들을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초기 시들은 자유와 독립을 찬양하고 폭정을 비판하는 내용이 많았으며, 이로 인해 푸시킨은 당국의 감시를 받게 되었고 여러 차례 유배 생활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유배 생활은 1820년부터 1826년까지 약 6년간 이어졌는데, 이 기간 동안 그는 남러시아와 미하일롭스코의 등지에서 고독과 창작열을 불태웠습니다. 이처럼 억압적인 현실 속에서도 그는 문학에 대한 열정과 자유에 대한 갈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배는 그에게 깊은 사색과 창작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이는 그의 작품 세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푸시킨의 생애는 모스크바의 유서 깊은 귀족 가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외증조부는 아프리카 출신으로 표트르 대제의 총애를 받았던 아브람 페트로비치 간니발이라는 인물이었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배경으로 푸시킨의 개방적이고 독특한 시각 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푸시킨은 어린 시절부터 프랑스어와 러시아어, 그리고 고전 문학에 능통하며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의 삶은 문학적 성취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고뇌와 비극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1831년 그는 당대 최고의 미인으로 손꼽히던 나탈리아 곤차로바와 결혼하여 한때 행복한 나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아내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소문과 명예훼손으로 인해 그는 프랑스 귀족 조르주 당테스와 결투를 벌이게 되었고, 이 결투에서 치명상을 입어 37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러시아 전체를 큰 슬픔에 잠기게 했으며, 많은 러시아인들은 그의 죽음을 국가적인 손실로 애도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결투는 그의 작품만큼이나 푸시킨이라는 인물을 상징하는 요소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그의 삶이 얼마나 격정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푸시킨은 예부게니 오네긴, 보리스 고두노프, 대위의 딸, 스페이드의 여왕 등 수많은 걸작을 남겼으며, 이 작품들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룰 작품인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는 1825년, 즉 푸시킨이 유배 생활을 하던 절망적인 시기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는 이 시를 통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냈습니다. 이 시는 다음과 같은 구절로 시작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이 구절은 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시인은 독자들에게 삶의 고통과 좌절 앞에서 무너지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인다는 표현은 삶이 때때로 우리의 기대를 배신하고 예측 불가능한 시련을 안겨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순간에도 감정적으로 동요하거나 분노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시인의 당부는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라는 권유는 수동적인 포기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인내를 의미합니다. 시인은 고통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기쁨의 날이 찾아올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더욱 명확하게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이 부분에서 푸시킨은 현재의 어려움에 갇히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이유를 제시합니다. 마음은 미래에 살고라는 구절은 현재의 고통스러운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인간의 본질적인 능력을 묘사합니다. 현재가 언제나 슬픈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이는 일시적인 감정 상태일 뿐 모든 고난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라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는 모든 변화가 필연적이며 어떤 것도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자연의 섭리를 암시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고통 또한 영원하지 않으며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위안을 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마지막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라는 말은 과거의 모든 경험, 심지어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조차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자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임을 알려줍니다. 이는 고난의 순간을 단지 견뎌야 할 시간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발판이자 개인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과정으로 이해하라는 시인의 깊은 철학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고통 속에서 얻은 깨달음과 경험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만들 것이라는 확신을 전달하며 삶의 모든 순간이 결국 의미를 갖는다는 긍정적인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는 발표된 지 거의 2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세계 많은 이들에게 깊은 공감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 시가 남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서양시 중 하나로 꼽히며 1940년대 전후 일본 어판을 통해 처음 번역되어 소개된 이후 1960년대와 70년대에 이르러 크게 유행했습니다. 이 시가 한국 사회에서 이토록 큰 인기를 얻은 배경에는 한국인들이 겪었던 고단한 역사적 현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그리고 그 이후의 혼란과 가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많은 이들이 좌절과 절망을 경험할 때 푸시킨의 이 시는 그들에게 삶의 무게를 견디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정신적 지주가 되어 주었습니다. 힘든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라는 이 시의 메시지는 고통받는 이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단순히 문학적인 감상을 넘어 삶의 철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시를 통해 역경을 이겨낼 용기와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 시의 현대적 의미를 더욱 깊이 탐구해 볼까요? 우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크고 작은 좌절과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으며 예측할 수 없는 사회적, 경제적 변화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합니다. 팬데믹과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 환경 문제, 기술 발전으로 인한 불안감 등 현대인이 겪는 고뇌는 그 형태만 다를 뿐 푸시킨의 시대만큼이나 깊고 복잡합니다. 이러한 순간마다 우리는 푸시킨의 시를 통해 다시금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는 단순히 감상적인 위로를 넘어
삶의 본질적인 어려움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시인은 삶이 언제든 우리를 속일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현명한 태도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고 참고 견디며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하게 요구되는 회복 탄력성, 즉 시련을 이겨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능력을 기르는데 중요한 정신적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이 중요시되는 시대에 이 시는 우리에게 감정 조절의 중요성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방법을 은연중에 가르쳐 줍니다. 또한 이 시는 자기 성찰과 긍정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현재의 고통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마음을 열 때 우리는 비로소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불행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라는 시인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찾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라는 구절은 과거의 모든 경험이 결국 우리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되며 때로는 가장 힘겨웠던 순간들이 가장 큰 깨달음과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이는 곧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이 무의미하지 않으며 각각의 순간들이 모여 우리라는 존재를 완성해 간다는 깊은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는 우리에게 역경을 통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선사하며 삶의 모든 과정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격려합니다. 푸시킨의 삶과 그의 문학은 러시아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와 같은 작품들은 특정 민족이나 시대를 넘어선 보편적인 인간의 정서를 건드립니다. 이는 인류가 공통적으로 겪는 고통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이며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입니다. 이 시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태도와 미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합니다. 시인의 개인적인 유배 경험과 시대적 고뇌 속에서 탄생한 이 짧은 시는 역경 속에서도 인간이 지켜야 할 존엄성과 희망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영원한 고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가 비록 비극적인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의 문학은 죽음을 초월하여 오늘날까지도 살아 숨쉬며 전 세계인의 마음에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푸시킨은 이 시를 통해 독자들에게 삶의 본질적인 진리를 전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는 강인한 정신을 갖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며 혼란과 불확실성 속에서 방황하는 현대인들에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결론적으로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는 단순한 시가 아니라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에 대한 현명한 대처법을 제시하는 철학적인 지침서입니다. 현재의 고통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기쁨과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 시를 통해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푸시킨의 위대한 정신과 그의 작품이 주는 깊은 영감은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